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아나운서 장효윤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인천에서 핫한 투자처 CTOCL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CTOCL 분양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TOCL의 심상국 팀장입니다. CTOCL의 신혜미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한 번만 더 찍으면 안 될까요? 버벅거릴 제가 버벅거릴 것 미나리라고 안 같은데. 해가지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CTOCL의 심상국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훈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인천의 모든 집중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정말 유명한 곳, 그러면서 유망한 곳, CTOCL 1단지라는 게 벌써부터 소문이 다 났어요. 인기가 벌써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모델하우스로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전화가 불이 났다고. 전화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직원분들도 그렇게 힘드시다고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관심입니다. 이게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아파트 시세가 인천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올 1월에서 4월 전국 17개 시도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조사를 했는데 인천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세 상승률이 6.78%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전국 아파트가 평균 상승률이 4.32%, 그리고 서울이 2.92%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비교를 해봐도 약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은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 보세요? 한 번만 오른 게 아니고요. 네. 3월 20일 이후로 네. 7주간 연속으로. 야, 계속해서 7주 동안. 그 이유를 따지면은 네. 교통이 개선되고 있고요. 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저평가에서 네.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사실 인천이 그동안 좀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사실 투자 가치로 봤을 때도 엄청난 호재예요. 인천에 사는 저도 네. 하루하루를 아, 행복하게 인천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시는군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인천의 투자 가치가 계속해서 급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아파트 경쟁률도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분양이. 네, 그렇습니다. 네. 4월에 공급한 건단 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같은 경우에는 네. 평균 24.83대 1, 어? 최고 41.94대 1. 야, 어마어마한데요. 5월 초에 분양했던 네. 용현자의 크레스트 역시 네. 평균 26.9대 1. 네. 부평 캐슬앤 더샤 퍼스트도 네. 평균 20.83대 1.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기본 20대 1은 넘어가고요. 40대 1까지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다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만 지난 3월에 분양을 했죠.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우리 맞습니다. 직원분들. 네. CTOCL 3단지의 경우 997세대 공급에 무려 7,136명이 청약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 최고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그렇군요. 와,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야, 이렇게 CTOCL의 인기가 높은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CTOCL은 국내 메이저 건설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용현하객 1블록을 개발하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 브랜드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하객동 일대에 무려 1만 3천여 세대와 함께 도로와 학교, 공원과 녹지는 물론 문화시설, 편의시설까지 함께 만드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의 조성 사업이죠. 그래서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 예비 청약자들의 기대감이 큰 거죠. 아니, 나도 CTOCL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아우, 안타깝게 3단지에 떨어져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인천 용현 하객 공동주택 1-1블럭에서 CTOCL 1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 1단지 분양이? 네. CTOCL의 두 번째 분양단지로 주상 복합이 아닌 주거단지로는 첫 분양단지인데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대 42층 8개 동, 그다음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부터 126제곱미터까지 총 1131세대의 대단지로 조성이 돼 더욱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3단지도 60대 1이었어요, 최대가. 근데 경쟁률이 더하다 그러면 아, 이거 뭔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쟁률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경쟁률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청약을 넣으면서 실수로 잘못 기재해서 안타깝게 부적격으로 떨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내가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실수를 해서 떨어지면 더 안타깝잖아요. 두 분이 3단지 때 직접 심사를 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안타까운 부적격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많이 하는 부적격 실수 사례 탑8 그 첫 번째입니다. 무주택 산정 오류인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대체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진짜 많이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미혼의 35세예요. 그러면 제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땡.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할 때는 네.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만 30세부터군요. 20세부터가 아니라. 30세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을 네.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5년이 되는 거고요. 그렇네요. 단 네. 결혼을 먼저 하셨다면은 네. 30세 이전에 결혼했던 그 날짜부터 네. 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다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무주택 된 기간부터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제가 20대 때부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그걸로 되네요. 인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안타깝네.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계산을 잘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제가 청약을 하기 전에 급하게 세대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답은 세모입니다. 왜 세모예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청약 과열 지역의 경우 네. 1순위 청약과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세대주로 변경하셔서 청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까지 변경을 하셨다면 적격 처리가 되고요. 모집 공고일 이후에 세대주로 변경하셨다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모집 공고일 이전에 미리 까먹지 말고 세대주로 잘 변경을 해놔야 되겠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인천광역시에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 여기까지는 소형주택. 그런데 공시가격 2억 원 아파트를 한 채를 제가 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또? 면적은 충족을 해요. 네, 59제곱미터니까.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소형 저가로 보는데 공시 가격이 네. 수도권인 경우에는 1억 3천 이하만 소형 저가로 취급이 됩니다. 특히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1순위 청약을 하실 때는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 공급 집어넣을 때는 소형 저가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아, 특별 공급 때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돼요. 아, 예. 그럼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니까 이제 몰랐던 그리고 헷갈렸던 내용들이 쏙쏙 귀에 들어오네요. 아, 이래서 전문가다. 특별 공급 자격 미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지나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 모집 공고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었어도. 네, 사실 부부이지만 네. 부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그러네요. 거고요. 네.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에는 신혼부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7년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계획을 하셨다면 그 신청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 오류예요. 만약에 제가 인천광역시에 쭉 그동안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잠깐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로 제가 해당 지역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요? 쭉 살았어요. 쭉.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 하시더라도 네. 안 됩니다. 지금 잠깐 온 건데도. 네, 안타깝지만 와. 안 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네. 해당 지역이 사는지 다른 지역이 사는지를 보기 때문에 전입을 내가 완료돼서 서울에 살고 있다 네. 하면은
해당 지역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 해당 지역 1순위 다음 날인 기타 지역에다 넣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나 항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네요. 그 일자를 잘 맞추셔야 되니까 확인을 잘 해보시고. 자, 많이 하는 부적격 실수 사례 탑 8. 이것도 정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4인 가족이에요. 부양 가족이 3인이 되는 건지 4인이 되는 건지 저 이게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내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네. 노부모 등 직계 존 비속까지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만 가능하고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경우는 이제 3명은 가능하신 거죠. 다음 실수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진짜 많이 헷갈리는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약 100만 원을 남기고 초과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1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 둘이서는 소득 초과가 안 된다고요. 마음 같아서는 해드리고 싶지만 네, 해주자죠. 이게 법으로 결정돼 있는 안 거기 돼요? 때문에 아, 와, 이 경우도 진짜 안타깝네요. 세대원 모든 사람의 소득을 봅니다. 특히나 네.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같이 거주하시고 있다면은 네. 부모님의 소득까지 같이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10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그것도 부적격입니다. 아, 이런 경우 진짜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당첨되셔가지고 이렇게 부적격 사례 나서 실제로 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저도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니, 가슴이 되게 아파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많이 실수하는 부적격 사례 탑 8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 주변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워낙에 당첨될 확률이 낮잖아요. 이렇게 CTOC 같은 경우는 뭐 60대 1까지 경쟁률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첨률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같은 아파트 내에 남편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아내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을 한 건데 이런 경우 이제 둘 다 되는 거는 아니고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해주실 거예요, 설마? 안 됩니다. 아니, 한 분은 떨어졌는데도 안 돼요? 본인과 배우자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네.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네. 둘 중 한 명이라도 당첨이 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계약이 불가능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세대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난 5년간 당첨 이력이 있다면 이것도 모두 부적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청약하시기 전에 세대원 모두 청약홈에서 미리 청약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와, 당첨이 됐는데 이렇게 부적격 처리로 취소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쓰릴까요? 몇 날 며칠을 진짜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체크를 하시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두 분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자, 6월 4일부터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인천 CTOCL 1단지가 오히려 3단지보다 더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런 부적격 사례로 취소되는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인천 CTOCL 1단지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인천 미추홀구 경인방송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아암대로 287번 길 7 일대에 이렇게 오픈이 돼 있으니까 한번 구경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CTOCL 우리 유튜브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한번 외치고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꾹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야, 많이 눌러주실 것 같아요. 누르다가 말 것 같은데.